산골소녀와 하기시습지 마이너스 공자의 길을 따라 마이너스 제13편 파리에서 만난 또 다른 진리. 언니,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프랑스를 구경하고 가요. 중국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클라라가 제안했다. 한인서는 망설였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동시에 클라라와 헤어지기도 아쉬웠다. 프랑스를?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언니가 동양의 지혜를 보여줬으니 이번에는 제가 서양의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승님도 동서양이 만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클라라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한인서는 그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자가 말했던 사명도 떠올랐다. 동서양의 다리 역할을 하려면 서양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클라라가 그렇게 말해준다면 좋아. 나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파리에 도착한 한인서는 그 도시의 에너지에 압도되었다. 국부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고 건물들의 모습도 완전히 달랐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클라라와 함께 나눈 대화들, 그리고 공자로부터 배운 보편적 진리들이 이 낯선 도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느꼈다.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같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 클라라는 먼저 몽마르트 언덕으로 한인서를 데려갔다. 여기는 파리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언니가 만나보고 싶어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언덕 위 작은 광장에서는 여러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이든 화가가 열심히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다. 한인서는 그들을 보며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도 자신과 같은 갈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 말이다. 클라라는 기타를 치는 청년에게 다가가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한인서에게 통역해 주었다. 이분은 장마이너스 피에르라고 해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인서는 놀랐다. 클라라가 그의 말을 한국어로 통역해 주자 청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동양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나요? 클라라의 통역을 통해 한인서는 대답했다. 우리는 음악도 하나의 도라고 생각해요. 낙이 부름 A 불상 마이너스 즐기되 방탕하지 않고 슬픔을 느끼되 심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음악이죠. 청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다.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네요. 저도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이어서 그들은 풍경화를 그리는 노화가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마르셀이라는 이름의 70대 노인이었다. 저는 60년간 그림을 그려왔지만 아직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찾고 있어요. 한인서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지자 불려우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 마이너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요. 선생님은 그림을 즐기며 그리시니까 이미 진리에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마르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60년 만에 이런 위로를 받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몽마르트에서 만난 여러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인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의 갈망은 같았다. 클라라, 정말 신기해요. 여기 사람들도 모두 깨달음에 목말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이것이 바로 스승님이 말씀하신 인류 공통의 진리인 것 같아요. 다음 날 클라라는 한인서를 루브르 박물관으로 데려갔다. 여기는 인류의 보물들이 모인 곳이에요. 언니가 감동받을 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박물관에 들어선 한인서는 말을 잃었다. 고대 이집트의 조각상부터 르네상스의 명화까지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예술 작품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마치 인류 역사 전체의 영혼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한인선은 각각의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공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모나리자 앞에서 한인선은 오랜 시간을 서 있었다. 클라라, 이 그림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어떤 기분이요? 마치 시공을 초월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대화하는 것 같아. 그분의 마음이 이 그림을 통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모르게 슬픔이 느껴지네. 클라라는 감탄했다. 정말 그래요. 예술이야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의 전달 매체인 것 같아요. 이집트관에서 고대 조각상들을 보며 한인선은 또 다른 감동을 받았다. 이 조각상들을 만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신과 진리를 추구했겠지? 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그리스관에서 비너스상을 보며 한인선은 깊은 사색에 잠겼다. 클라라, 이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니 공자님 말씀이 떠올라. 인자견지위지인 지자견지위지지, 마이너스 인한 자는 그것을 보고 인이라 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보고 지혜라고 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갑자기 떠올라서. 무슨 뜻이에요? 같은 아름다움을 봐도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 아름다움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 클라라는 한인서의 해석에 깊이 감동했다. 언니, 정말 놀라워요. 동양의 지혜로 서양의 예술을 이해하니까 더 깊이 보이네요. 르브르에서 하루 종일 보낸 후 두 사람은 센 강변을 걸으며 그날의 감동을 나누었다. 언니,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 인류는 문화나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같은 것을 추구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무엇을 말이에요? 진선미라고 해야 할까?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든 현대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해 왔으니까. 클라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공통분모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 두 사람은 에펠탑 아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언니, 이번 여행을 통해 확신이 생겼어요. 동서양의 지혜는 하나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해야겠어. 언니는 한국에서, 저는 프랑스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다가 언젠가 다시 만나서 함께 일해요. 좋아. 그날까지 각자 최선을 다하자. 다음날 공항에서 이별하며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언니, 꼭 연락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럼. 클라라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 고마워. 비행기 창밖으로 파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다. 한인선은 가슴 가득한 감동과 함께 고향을 향해 날아갔다. 이제 진정한 실천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기내에서 한인선은 공자가 준 나무패를 꺼내보았다. 인자무적. 파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도 결국 이런 마음을 찾고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는 마음 말이다. 한인선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동서양의 지혜를 하나로 만드는 그 위대한 사명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고.